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이 공간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삶을 바꾸는 나만의 집, 공간의 위로. 소린 벨브스 지음이고요. 출판사는 문예출판사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소린 벨브스, 건축물 보존 전문가이자 디자이너 자선사업가이며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솔스페이스 홈의 공동 소유주다.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시행한 수많은 공간 개조 작업을 기반으로 소리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발전시켜서 홈 디자인에 적용했다. 그리고 그 철학에 따라 꾸민 공간을 솔스페이스라고 부른다. 네. 자, 이 공간의 위로를 그럼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장 과거를 알기, 2장 미래를 표현하기, 3장 현재에 살기. 자, 그럼 저는 1장 과거를 알기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1장 과거를 알기.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 칼 세이건 박사. 눈앞에 있는 것을 실제로 보라. 초심자의 마음속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속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스즈키 술류 선사. 1단계 평가하라.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초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초심이란 우리가 지금껏 몇백 번 보았던 것들도 마치 처음 보는 듯 새롭게 보는 능력을 말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새롭게 보는 초심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공간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은 전문가가 항상 더 훌륭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따라서 의사나 변호사와 상담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이 많은 그 전문가의 의견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지나치게 많은 경험은 가능성의 세계를 종종 밀어낸다는 것이다. 할 수 없어가 할 수 있어를 밀어내고 안 될 거야가 될 거야를 밀어낸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초심자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볼 것이다.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에 대해 실제로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몇 주나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들을 줄곧 외면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느 영역에서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가? 어느 영역에서 자신의 진정한 열망을 억누르는 상황을 자초하는가? 그 영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이제부터 시작할 여행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 여행에 철저히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참여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바뀐다. 이 책에는 당신의 깊은 열망과 욕구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있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전적으로 응원해줄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매 순간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며 마음을 활짝 열라. 이것이 영혼의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에 각 단계가 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평가 단계에서는 조사 작업을 행할 것이다. 이 중요한 작업을 통해 당신의 안과 밖 모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초심을 발휘해서 무심코 봐온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라. 즉, 당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라.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의 가치를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에게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당신의 공간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릴리는 성공한 여성으로 아름다운 집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게 전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좌절과 절망이 깊이 배어 있었다. 릴리는 직장에서는 행복했지만 집에서는 편안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집을 몇 번 새로 꾸며봤으나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릴리가 한 일이라고는 가구를 이리저리 옮긴 게 전부였다. 릴리는 결국 내게 도움을 청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릴리의 집을 찾아갔다. 마주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무엇이 그 공간에 적절하고 무엇이 릴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그 단서를 찾아보았다. 그 집을 매입한 것은 자신이 드디어 해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릴리는 말했다. 하지만 그곳으로 이사한 후에는 자신이 만든 그 공간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릴리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나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릴리는 자기 집을 소유했고 그 공간을 누군가와 공유하기를 원했다. 매력적이고 활달해서 자주 데이트를 했지만 어떤 연인과도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사랑을 찾으려다 몇 번 잇따라 실패한 후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릴리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소중히 여겼고 내가 본 것들은 하나같이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나는 계속 둘러보았다. 그 깔끔한 표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 집을 샅샅이 돌아보며 관찰하고 평가하면서 나는 릴리의 공간, 릴리의 인생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완벽하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킹사이즈 침대는 벽에 딱 붙어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침대에 들어앉기가 불편할 터였다. 널찍한 거실에는 아주 화려한 소파가 하나 딱 놓여 있어서 거기에 앉기가 영 어색했다. 게다가 소파는 현관을 등지고 있었다. 그래서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고 바다를 떠도는 외로운 배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일단 소파에 앉아 내 뒤로 펼쳐진 드넓은 공간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서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나는 릴리에게 그 소파에 앉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물었다. 글쎄요, 저는 저 소파에 그냥 앉아있어요. 그 소파는 호사스럽고 폭신폭신했다. 나는 릴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 집에는 릴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편안하다고 느낄 공간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네, 제가 1강에 대해서 좀 낭독을 해봤잖아요. 네, 1장, 과거를 알기에 대해서 낭독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좋았지만은 이 3단계 청소하라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평가하라 부분을 일단 읽어봤지만 제가 이 끝까지 책을 다 읽어봤을 때의 느낌은 이 청소하라 부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집에서 이제 나 무언가를 잘 시작해봐야지 하고 기초적인 게 저는 청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 새롭게 정리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생활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나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안 썼던 물건들을 이제 버림으로써 더 버릴 거는 버리고 내 마음도 또 새로운 각오로 다질 거는 다지고, 이게 청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마음도 정말 그렇게 먹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공간의 위로라는 책을 읽으면서 1장에 해당되는 청소하라라는 부분을 살짝 낭독을 해드리긴 했지만은, 아니 1장 과거를 알기를 낭독을 했지만은 그 중에 평가라 부분만 제가 살짝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 1장 과거를 알기를 3단계로 나누고 2장 미래를 표현하기를 3단계로 또 나누었어요. 그리고 3장은 현재의 살기 7, 8 이렇게 해서 2단계로 이제 나누었단 말이에요. 총 8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분들은, 혼자 사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살긴 하지만 혼자 사는 분들은 혼밥, 혼술, 혼자 지내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게을리하게 되고 내가 있는 공간 안에서 그 귀중함도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혼자 사는 분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책이 들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인간은 집이 있죠.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군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책, 저는 이 공간의 위로를 그런 책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오늘은 공간의 위로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신유아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